안녕하세요. 휘토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휴무를 조금 길게 받았어요. 제가 원한 건 아니고 제가 시프트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하는 시간이나 뭐 요일이나 이런 게 조금 유동적인 편인데 이번 주에 5일 동안 이제 쉬게 됐는데 지금 일본이 태풍 영향권에 있어서 밖에서 뭐를 하기가 조금은 힘든 날씨고 그래서 일단 집에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서 카페 매장을 운영할 때나 일본에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됐을 때 주변에서 이게 왜 궁금한지는 모르겠는데 좀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 얼마를 버냐 라는 질문을 몇 번 받았었거든요. 왜 궁금한 거지 이게 진짜. 그래서 제가 오키나와를 갔다 오기 전에 이제 지난달 월급이랑 급여 명세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급여 명세서를 보여드리면서 일본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을 하면서 좀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나 이제 장단점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냥 얘기하면 또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가뜩이나 또 재미가 없는 영상들인데 그래서 일본 여행을 오시면 최소한 3번 이상은 좀 편의점에 다들 들리시니까 일본 편의점에 가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들 사서 그거 먹으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빨래 널고 편의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본 욕실에는 이렇게 빨래를 널어 놓을 수가 있고요. 이게 실제로 그냥 빨래 넣는 용도로 설치되어 있는 빨래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건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안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요. 원하는 시간 이렇게 늘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자주는 안 써요. 이게 전기세의 영향도 있고 일본이 날 좋을 때는 빨래가 금방 말라서 저도 자주 쓰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 일단 편의점을 다녀와 보겠습니다. 일본은 페트병 버릴 때 이 병뚜껑을 따로 버리더라고요. 지금은 비가 안 와서 우산을 안 갖고 나왔는데 그래도 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일본 편의점 하면은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패밀리마트, 로손, 세븐일레븐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지내면서 세븐일레븐을 좀 제일 많이 이용했고요. 제가 한국에서는 세븐일레븐 제일 많이 안 갔는데 여기가 세븐일레븐이 제일 음식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세븐일레븐 들려서 간단하게 먹을 거 사서 집에서 먹으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건너편이 있는데 여기 바로 앞에 패밀리마트 하나 있거든요. 제가 패밀리마트에서 진짜 좋아하는 디저트 하나 있어서 그것도 사갖고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빵이 꽉꽉 채워져 있네. 진짜 먹었던 것들 웬만하면 다 맛있는데 저는 세븐일레븐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콘마요빵. 이 위에 것도 며칠 전부터 궁금했으니까 하나 사보겠습니다. 여기 야끼소바빵도 맛있고 이게 세븐일레븐에서 가장 오래된 초코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즉석 식품 코너인데 여기에서 제가 제일 맛있게 먹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새우 그라탕. 이것도 하나 사고 샌드위치랑 주먹밥인데 솔직히 생각보다는 샌드위치가 맛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과자 같은 건 있고 지금 제가 고른 것도 그렇지만 그냥 오셔서 궁금해 보이는 거 드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네요. 맛이 없더라도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니까. 저건 세븐일레븐 자체에서 제작한 과자 음료도 마시고 싶은 거 사서 마셔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패밀리마트까지 들려서 디저트 사서 나왔고요. 다시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해서 얼른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왔고요. 이거 음식 데워 오고 나서 먹으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급여 명세서를 제 메일로 받고 있어서 다 됐다. 이제 급여 명세서 보여드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는 파스타면 들어있고 이거 되게 맛있어요. 지금 일하는 곳에 총 매장이 2곳이 있는데 이제 시프트라고 해서 원하는 날과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매장은 유동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프트의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날에 원하는 시간만큼 근무를 한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일주일에서 2주 전쯤에 본인이 이제 원하는 다음 달 휴무가 있으면 그 날짜를 제출하면 그거에 맞게 스케줄을 이제 짜서 근무를 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렇게 파스타면 들어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지금 도쿄의 최저 시급은 1113엔이고요. 한화로 치면은 한 1200원 정도 하고 있네요. 저는 현재 최저 시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8월 달에는 총 18일 근무하면서 124시간을 근무했고요. 그리고 일본은 교통비를 전에 지급을 해주는 곳이 많아서 이제 제가 일한 근무 일수에 맞는 급여랑 이제 교통비까지 모두 지급을 받았을 때 이번 달에 총 들어온 급여는 세금을 제외하고 103,782엔입니다. 좀 말씀드리기 되게 좀 민망한 액수죠. 네, 이것도 지금 한화로 환산해 보면 한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한 95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 월세나 관리비로 전부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조금 여유롭게 준비를 하고 와서 이 정도 금액을 받는 것만으로도 제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정말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를 오셔서 일을 하시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카케모찌라고 해서 이제 일자리를 최소 2가지 이상을 구하셔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의무적으로 빠져야 되는 보험료나 세금에 이제 면제 혜택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일본 사람들도 많이 활용을 해서 저랑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뭔가 저는 이게 한 가지 일을 더 하게 되면 이 일본에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많이 없어질 것 같고 제가 일만 하러 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한 가지 일만 하면서 좀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좀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 그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그 충족 조건이 돼서 사회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입을 안 하면은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의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뭐 네이버에 지식인에도 글을 올려보고 했는데 이게 사람마다 얘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장님께 부탁드려서 이제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냐라고 말을 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사회보험을 가입을 안 해도 되는 상태여서 지금 따로 급여에서 뭔가 추가로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없는 상태고요. 문제가 있으면 이제 고지서가 날라올 거고 그때 사회보험을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돈을 모아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도 하고 제가 원했던 그런 커피에 관한 그런 지식들도 배우고 이제 우리나라랑 다른 일본의 카페 문화도 경험하면서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이제 일하는 곳의 약간 장단점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뭔가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를 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일자리 구하는 것도 정말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인데 제가 일하는 곳에 지금 외국인이 저밖에 없어요. 다 일본 분들이시고 긴자라는 동네가 아무래도 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일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영어나 그리고 한국 분들도 많이 오셔서 제가 한국어로 응대를 좀 자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그분들이 제가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은 진짜 조금 많이 감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뭔가 일을 할 때 뭐 핸드폰을 보면 안 된다, 뭐 항상 서 있어야 된다, 뭘 먹거나 이렇게 좀 편한 분위기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조금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일하는 곳은 뭔가 그런 분위기랑은 좀 사뭇 다르게 좀 캐주얼한 부분이 많아요. 네. 물론 이제 손님들 앞에서 막 대놓고 핸드폰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한가할 때 서로 핸드폰 보면서 막 정보 같은 것도 공유하고, 사온 거 있으면은 뭐 같이 나눠 먹고, 좀 커피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많이 하면서 진짜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물론 불편한 부분도 정말 많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좀 이렇게 대화가 막힌다거나, 이제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제가 모르는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좀 많이 버벅거리는 부분도 있고요. 영어 같은 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뭔가 영어를 사용하는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좀 카페에서 필요한 그런 일상회화는 조금 사용을 할 수 있는 편이라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일본인데 이제 일본어를 조금 더 잘 해야 되는데, 네, 정말 계속 엄청난 배려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손님들 입장에서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손님들은 본인들의 돈을 지불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공간을 소비하러 온 건데, 응대가 조금 완벽하지 않다면 불편하실 수가 있죠. 네.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이게 저랑 일하는 거를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하루에 한두 개 이상은 꼭 발생을 하는데, 한국 분들이 오시면 대부분 제가 이제 응대를 하는 상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한국 분들이 이제 저를 보셨을 때 반응이 되게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이제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되게 반가워해 주시고, 이제 응원도 해주시고, 좀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이 가장 많아요. 네. 정말 가장 많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이제 기분 좋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 좀 경계하시는 느낌의 분들도 계세요. 네. 빨리 좀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자리로 가시려고 하고, 오히려 조금 이렇게 주춤하시는 느낌을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우가 이제 가장 적기는 한데, 그냥 한국이든 어디에든 존재하는 좀 이렇게 왜 이러지 싶은 그런 분들인데, 이제 제가 뭐 이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아주머니셨는데, 일본이 이제 동전이 좀 많다 보니까 그게 좀 계산을 할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현금 올려놓는 것에다가 동전을 다 쏟으시더니 이제 저한테 이것 좀 세보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응대를 하면서 제가 일하는 매장이 뭐 커피를 주문하면 그 본인의 취향에 맞는 원두나 이제 라떼를 주문하면은 뭐 거기에 들어가는 시럽 같은 것도 고를 수 있고, 좀 선택할 게 좀 많은 곳이긴 한데, 이제 주문을 하시고 자리 가셔서 이제 음료를 드시는데, 이제 저한테 딱 말씀을 하시는 게 근데 이렇게 고를 게 많은 것 치고 맛이 그렇게 맛있진 않네,
이러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제 뭐 이거를 내가 겪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들을 모르시니까 이런 거를 내가 그냥 듣고 응대를 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만약에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었으면 그때도 이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하셨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제가 없을 때 다른 분이 응대를 하셨을 때 약간 똑같은 뉘앙스가 전달이 됐다면 뭔가 한국 손님들 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여기 사람들이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대신에 좀 기억에 많이 남죠. 그래도 뭔가 모처럼 여행을 왔는데 좀 여유롭게 그냥 뭐 음식이 입맛에 맞든 안 맞든 그냥 좀 이렇게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로움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제 최애 콘마요 빵입니다. 근데 나 느끼한 거 되게 좋아하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꼭 한 가지 일을 해야 된다, 꼭 카케모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일을 하고 여기에서 생활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는 주변에서 그런 연락들을 받을 때 솔직히 왜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남이 얼마를 버는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정말 그런 연락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카페를 하면 뭐 한 달에 얼마를 버냐, 뭐 하루 매출이 얼마냐, 이런 거를 솔직히 말해서 저는 왜 궁금해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이제 워킹도 존재를 하지만 뒤에 분명히 홀리데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돈에 관여하지 않고 조금 지금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일본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뭐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는 뭔가 그런 사람들 눈치를 안 보고 그냥 마음 편하게 좀 지내도 되는 부분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하는 일에도 만족하고 제 생활에도 딱히 불편한 부분 없이, 물론 일본어는 더 노력을 해야죠. 불편한 부분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급여 받은 걸로 기념해서 이제 기타도 샀어요. 제가 이제 취미로 한국에서도 기타를 쳤었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여가 생활을 해보려고, 월급탕 기념으로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이게 패밀리마트에서 산 디저트인데, 이제 타이야끼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붕어빵 모양 같은 디저트인데, 이게 붕어빵 같은 식감은 아니고 되게 쫀득한 느낌이거든요. 이게 다른 편의점에도 있는데 이상하게 다른 편의점은 제가 느끼기에 밀가루 냄새가 좀 심한데 여기 거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커스터드 들어있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일자리에 대한 내용과 일본 편의점에서 이제 사온 것들 먹으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편의점 간식들도 이제 뭐 이걸 꼭 드셔보세요, 무조건 드세요, 뭐 이런 건 아니고 여행 왔으니까 솔직히 뭐 저도 아직 다 모르는데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들도 궁금하시면은 이제 드셔보시면서 아 뭐 이런 맛이구나, 뭐 이제 입맛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대신에 그런 것들도 뭔가 여행 오면은 다 추억이 되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먹었던 것들은 그냥 제 입맛에 맞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거 정도로만 이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한 또 4일 정도 휴일이 남았거든요. 뭘 해볼까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좀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다.